여기는 조금 읽어볼게요. 안재진 사장님, 오랜만에 읽어주세요. 네, 독이 창궐한 시대, 90% 이상은 석유계 화학물질. 우리가 사용하는 90% 이상이 석유 화학 제품들이며 이들 모두가 독에 해당된다. 주위를 둘러보라. 과연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난 삶이 가능할까?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한 것들이지만 여기에는 건강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매일 250여 종의 독이 만들어진다고 하니 특히 새로 갓 생산된 제품들은 더더욱 많은 독을 방출할 것이다. 이것을 가까이 하여 더욱 많은 독이 몸속으로 유입됨은 불보듯 뻔하고 그렇다고 피할 방법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해야 하며 이 전쟁은 죽는 날까지 계속될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도 독의 흡수 읽어주세요. 다섯, 네, 여기도, 네네. 네네. 독의 흡수 5가지. 가장 위험한 것은 피부로 흡수되는 경피독. 독의 유입은 우리 몸을 여러 경로로 침투한다. 이 중 크게 5개의 종류로 나누어지는데 얇은 점막 세포인 눈으로의 점막 흡수가 있으며 요즘 미세먼지로 문제시되고 있는 경비 흡수, 음식을 통해 유입되는 경구 흡수, 가장 문제시되는 경피 흡수와 마지막으로 에이즈와 같은 성교를 통해 유입되는 성교 흡수가 있다. 대부분은 몸 안의 해독 작용이나 면역으로 90%는 방출되지만 피부로 유입되는 독은 피부 자체 해독 능력이 없어 거의 대부분 배출되지 않고 장기, 지방, 근육에 축적된다. 그러면서 몸 안의 모든 대사를 어렵게 만든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제품들이 90% 이상이 석유 화학 제품들이래요. 동의하십니까? 석유 냄새 안 나는데 그러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250여 가지의 독이 만들어지고 더 좋고 뭔가 더 편리하고 더 이렇게 요즘 단어가 아니지만 뭐라고 할까요? 그런 아무튼 새끈한 그런 제품들이 사실은 되게 보기에도 예쁘고 뭔가 이렇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속을 파헤쳐보면 조금 위험할 수가 있어요. 제가 겪어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매력 때문에, 외형의 매력 때문에 우리가 이제 눈을 뺏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다. 다 그런 건 아닐 것이고. 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동물 실험은 참 나쁜 거지만 거기에서 증명된 발암 물질만 해도 이런 것들이 석유 화학 제품, 식품 첨가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MSG, 방부제, 또 약, 스트레스, 농약, 뭐 담배, 기타 등등등이 독이 1,500여 종이고요. 발암 물질 중 석유 화학 물질이 90% 이상이래요. 그래서 저희가 아세로라씨 태우는 데모 보여줄 때 화학 제품들은 특히 석유계 추출물,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쯤에 말했던 미네랄 오일은 광물성 오일이다. 그것도 역시 석유계죠. 그런 것들이 뭐 조금 쓴다고 어떻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몸속에 켜켜이 쌓이다가 배출이 잘 되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노화가 진행될수록 대사가 잘 안 돼서 쌓이고 조금씩 쌓이다 보면 그게 이제 나이가 먹어가면서 어느 날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를 하면 좋겠다. 여기는 읽어주신 대로 눈으로 흡수되는 독이 있고요. 호흡계, 코랑 이렇게 흡수되는 게 있고 경구 흡수, 가장 위험한 게 경피 흡수라고 나와 있죠. 경피 흡수가 다 비슷비슷하게 들어가는데 피부를 통해서 직접 들어간 독은 배출이 어렵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장기, 지방, 근육에 축적되면서 대사를 어렵게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저희가 보통 경피독 할 때 가장 많이 드는 예시가 뱀의 독을 마셨을 때와 발랐을 때 어떤 게 더 위험할까요? 라고 물어보면 보통 뱀독을 먹었으니까 즉사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우리 인체의 신비로 간에서도 해독하고 또 어디 들어가서 해독하고
또 신장에서도 걸러주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해독 기능이 뛰어나지만 혈관으로 바로 들어가는 독은 치명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뱀 독을 바르는 게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경피독의 가장 대표적인 예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볼 건데 피부로 유입되는 독의 경로가 90%가 쌓이고 배출은 단 10%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매우 다양한 경로로 독이 흡수가 됩니다. 이 중 샴푸나 린스, 보통 저는 이렇게 엎드려서도 많이 하는데 샤워할 때는 이렇게 서서 이렇게 켜놓고 하시잖아요. 목욕탕 같은 데서도. 그럼 이제 위에서부터 이제 흘러내리는 거죠. 샴푸, 뭐 바디 제품, 얼굴 클렌저 이런 것들이 위를 타고 이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항문 생식기로 지나가면서 이제 발끝으로 이제 타고 내려가면서 씻겨져 가는데 그쪽을 안 지나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라고 나와 있어서 머리는 3.5배 흡수하고 이마는 6배, 입안은 100%래요. 그래서 저희가 뭐죠? 그거 식염수가 아니라 염소 데몬스트레이션 할 때 가글 하는 것도 보셨잖아요. 입안이 흡착이 정말 잘 돼요. 염소가 진짜 흡착이 잘 되거든요. 염소뿐만 아니라 어떤 독성 물질도 잘 되기 때문에 입 안에 저희가 가글이던 치약이던 칫솔도 저희 제품을 권하는 이유가 미세 플라스틱 뭐가 아니기 때문에 입에 하루에 두세 번씩 들어가는 칫솔인데 조금 저렴한 거, 조금 그냥 올 플라스틱으로 된 거, 저희 거는 애기들 치발기 사용하는 그런 밀랍 제품으로 쓰는 거잖아요. 입안에 들어가면 다 흡수되는데 그 깨진 미세 플라스틱들이 그런 게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100% 흡수되면 100%를 어떻게 뺄 거야, 들어간 거를. 턱에 13배, 등에 17배, 겨드랑이 3.6배, 손바닥은 좀 흡수가 덜 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손 씻는 거 엄청 강조하지만 사실 손바닥으로 바이러스가 흡수되는 게 바이러스는 독은 아니니까 사실 세균이기 때문에 번식해서 더 문제지만 그렇고요. 팔 안쪽 염색약 테스트할 때 팔 안쪽에 해보라고 하죠. 그게 1배 흡수고요. 근데 항문하고 생식기가 굉장히 높아요. 여기도 100%라고 돼 있고 여자들, 남성분들 생식기도 흡수되는 흡입력이 굉장히 세다. 발뒤꿈치 이런 데는 각질층이 두껍기 때문에 좀 덜하고요. 그래서 잘 골라 쓰셔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치약, 칫솔 이런 거 입속으로 들어가는 거 특히 주의하셔야 되고 샴푸, 린스, 또 클렌저류들 그리고 뭐 하다못해 양말 이런 것도 그 석유계 뭐라 그러지 나일론 섬유 면이 많이 안 섞이고 나일론 이런 거는 딱 새 거 뜯었을 때 냄새부터가 그런 막 석유 냄새 나잖아요. 새 옷 이렇게 좀 저렴한 것들 면 많이 안 섞이고 폴리나 나일론으로 많이 된 것들은 보면 그 새 옷 냄새라고 하는 그 냄새가 다 석유계 섬유로 만든 거기 때문에 반드시 빨아서 입으셔야 되고요. 바로바로 입으시면 특히 속옷 이런 거 우리 안국 사장님 속옷 새로 사면은 안 빨아 입으시던데 그거 위험한 거거든요. 제가 계속 빨아야 된다고 해도 아니라고 쌓여져 있었다고 비닐에 쌓여 있고 종이에 쌓여 있고 했기 때문에 괜찮다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이미 100% 흡수되셨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니까 조심조심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제가 2장 찍어놨는데 다음에 이거거든요. 해독 자격이 없는 피부와 그리고 또 다음이 이런 것들 이제 논문이나 저명 학자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한 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거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식 기능이 없는 안국 씨라서 뭐 그렇게 팬티. 저는 사실 유별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샤워할 때 사실 서서 머리 감았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샤워할 때 그냥 이렇게 기울인 다음에 머리 감고 나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샤워하는 좀 샤워 습관이 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뭐 이렇게 물도 자주 마시긴 하지만 제가 이쪽 항문 생식기 이쪽이 또 100% 흡수잖아요. 입하고 항문은. 그래서 제가 또
예전에 아픈 이 엉덩이 아픈 통증을 한번 느껴본 적이 있길래 그거를 최대한 조심하기 위해서 저는 그쪽이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조심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시리가 자기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냐고 뜨는데 네가 도울 수 있는 건 없단다. 네. 다음은 우리 오늘 임채선 사장님 데모 보여줄 말도 안 나오네. 이놈의 시리 아주 그냥.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사업하는 임채선입니다. 너무 즐거운 미팅이네요. 네, 오늘 아까 정지영 사장님께서 또 강조해 주셨던 저희 구강 치약 칫솔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마침 또 그걸 딱 또 준비를 했어요. 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여기 안 보이는구나. 요게 세 개 이렇게 보이시죠? 이거는 제가 치약을 제품 요렇게 세 가지 이렇게 세 가지 이거를 미리 물에다가 조금 희석을 좀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시간이 한 희석한 지 30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물에서 어떻게 변했는지를 보는데 우선은 요 치약 이렇게 하얗게 돼 있죠. 지금 이게 이제 글리스터인데 이거랑 비교하면은 물의 탁도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얘는 바닥에 지금 현재 이 바닥에 눌러 붙어 있는 상태거든요. 치약이.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양치를 하면은 이 치약이 잔여물이 우리 이 사이사이 잇몸 사이사이에 남아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엄청 끈적끈적거리게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닥이 흰색이 아예 그냥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걸 흔들어도 이게 이렇게 살짝 원래 투명하게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심지어 여기 밑에 지금 눌러 붙어 있어요, 치약이. 네. 이게 입속에 남아 있다는 거. 이해입니다. 네. 이해입니다. 심지어 여행용인데. 네. 그러고 얘 같은 경우는 요 한방 뭐 재료 해가지고 또 요런 것도 유행했었죠. 얘는 보면은 사실 탁도는 그렇게 막 하지가 않아요. 근데 색깔이 살짝 오묘하죠. 색소가 살짝 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도 보이시죠? 모르 밑에 좀 덩어리가 이렇게 좀 있어요. 네, 그래서 물속에서 완전히 다 녹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저희 제품이고요. 저희 거는 살짝 탁도는 조금 있지만 아까 얘만큼 그렇게 심하지는 않고요. 얘는 바닥에 눌러붙어 있는 게 없습니다. 요거 지금 하얗게 보이는 건 요 병 때문에 그런 거고요. 녹아 있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병에 붙어 있는 것도 없이 깨끗하게 있죠. 그래서 저희가 양치를 해도 빨리 녹아서 분해돼서 없어진다는 거.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도 사실 저희 잇몸에 이제 잔여물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거나 이제 치석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치약을 보여주실 때 또 한 가지 더 보여주시면 좋은 게 뚜껑을 열면은 이것도 많이 보여드립니다. 보시면 요 크기 있죠? 요 크기, 입구 크기, 네,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래가지고 얘는 심지어 여행용인데 얘가 엄청 커요. 그래가지고 요 차이도 저희가 치약을 짤 때 사실 치약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는데 그러면은 조금만 짜게 만들면 되잖아요, 회사에서. 네, 그래서 요는 이렇게 제대로 만든 거고 뚜껑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 치약 같은 경우는 그냥 캡으로 이렇게 딸깍 닫는 치약이고 저희 글리스터는 이게 돌려서 꽉 잠그는 건데 이렇게 잠그는 이유가 이물질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공기랑 닿으면은 아무래도 이게 이제 제품이 이제 내용물이 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캡슐 형태로 된 거는 금방 상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보면은 딱 봐도 크기가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작은데 입구가 훨씬 더 크니까 훨씬 더 자주 쓰겠죠. 저희 치약이 6,000원이라고 비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입구도 작고 용량도 크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요? 어떤 게 좀 더 오래 쓸까라고 이제 보면은 당연히 이 치약을 더 기간을 더 오래 쓰겠죠. 네, 그래가지고 치약이 6,000원이지만 유명한 이유가 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일시품절인 치약이지만 1월 15일부터 선물 세트를 먼저 해서 제품이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급하신 분들은 선물 세트에 들어있는 치약을 이제 구매를 먼저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또 칫솔 말씀도 해주셨죠. 저희 칫솔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타사 거고 이게 이제 저희 건데 저희 거 칫솔의 특징은 아까 정지현 선생님 말씀해 주셨지만 여기 모가 플라스틱이 아니에요. 밀랍이어서 저희가 양치를 하는 중에 칫솔 모가 이렇게 마모가 되는데 마모가 되면서 이 이물질 하나하나가 저희 이 사이사이에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런 게 남아있어도 괜찮은데 타사 거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이게 남아있으면 저희가 미세 플라스틱을 뭐 신용카드 2장 정도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섭취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요게 휘어지는 게 얘는 잘 안 휘어져요. 근데 저희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드럽게 잘 휘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어금니 안쪽까지 네, 깊숙하게 양치하기 용이한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여드릴게 얘가 진짜 플라스틱인지 아닌지 하면은 이거를 태워보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태워보면은 불이 붙었습니다. 네, 이렇게 붙어버리죠. 불이. 그래가지고 플라스틱이라서 이렇게 불이 확 붙어버리는 거고 칫솔모가 엄청 시꺼매졌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불이 붙어서 네, 지금 화면에는 아마 안 보이실 텐데 이게 좀 비닐 녹듯이 좀 녹았거든요. 이게 비닐 녹듯이. 그리고 요거 냄새도 좀 심해요. 냄새도 영 안 좋습니다. 오, 그렇고 저희 거는 한번 태워보면은 그냥 뭐가 약간 말려 들어가는 느낌? 불이 붙지가 않아요, 일단은. 불이 붙지가 않고, 뭐가 그냥 전체적으로 말려 들어가는 느낌이어서, 불이 결국은 붙지 않습니다. 그을리기만 하고요. 총롱처럼까지는 안 생기는데, 아까 그 타사 칫솔처럼 불이 확 붙지는 않아서, 네. 그리고 얘는 향을 맡아봐도 향이 그렇게 역하지가 않아요. 근데 아까 요거 칫솔 태울 때는 되게 향이 좀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가 칫솔을 선택해야 되는데 중요한 이유. 치약만 이제 선택할 게 아니라 칫솔도 같이 선택해야 된다는 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저희 제일 유명한 글리스터 스프레이 있죠. 요거 데모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펜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손등에 글씨를 썼습니다. 코로나 사라져. 네. 글씨 써놨죠. 이 펜도 어떻게 보면 단백질 찌꺼기예요. 근데 저희가 마우스 스프레이를 뿌리는 이유가 식사를 하신 다음에 흡연을 한 다음에 입속에 생긴 이제 발암물질, 니코틴, 사르 뭐 이런 거라든지 음식물 단백질 찌꺼기 이런 거 없애기 위해서 이제 이거를 뿌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없어지는지를 보여드리는데 이렇게 있죠. 여기다가 한 번, 두 번만 하면은 이렇게 글씨가 웁니다. 근데 코로나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얘를 휴지로 닦아내면 제가 지금 조금 덜 뿌렸나 봅니다. 한 번만 더 뿌려볼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면은 싹 없어진다는 거. 네. 코로나가 정말 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옷 같은 데 이제 묻었을 때, 네, 그것도 이제 마우스 스프레이 요걸로 하시면 되고, 벌레 물렸을 때 여름에, 그때 이제 모기 물렸을 때, 그때도 요 마우스 스프레이 뿌려주시면은 열감도 확 떨어지고 가려움도 없어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구강 제품 마침 오늘 또 나간 경기도 진도랑 또 맞게 딱 준비가 돼가지고 다행인데 저희가 이제 구강 제품이 하루에 어쨌든 최소 3번은 양치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말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기 때부터 이제 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치약은 정말 저도 동영상 보고 한번 해봤는데 이렇게까지 되게 심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희 환경 오염에도 문제에도 이제 좋은 글리스터 치약 네, 널리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데모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글리스터 치약이 그러니까 전체적인 기록 통계청으로 따지면 5가구 중에 1가구가 쓰는 치약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쓰는 것 같은데 했을 때 아우 치약은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빨 상했을 때 치과 가가지고 임플란트 하나 하면 얼마 들까요? 최소 요즘 한 60만 원 정도 들죠? 제일 싼 거. 제일 싼 임플란트가 60? 거기에 요즘 뭐 크라운 한 개, 두 개 씌우면 40만 원, 40만 원 뭐 해가지고 한 80만 원 들고
치약 일단 치과에 갔다 싶으면 그 정도 드는 건데 화장지 저희가 요즘은 이제 알잖아요. 주유소에서 주는 화장지 안 쓰죠. 근데 아직도 치약은 보험회사에서 주는 치약은 또 씁니다. 싸구려 치약 같은 거는 또. 근데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치약은 이라고 생각하는데 치과 갈 때 생각해 보시면 싸구려 치약 쓰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칫솔도 좋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구강 관리하는 거에 있어서 FM대로 한다 그러면 치약, 치실, 그다음에 가글 이렇게 세 가지를 다 같이 해 주셔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아무리 이렇게 아메이 치약이 좋다고 하더라도 칫솔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빨 닦는 그 습관 있잖아요. 어금니까지 깔끔하게 이렇게 닦아주는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이빨 닦는 방법 그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임채선 사장님 저 데모가 칫솔 데모가 사실 3개월에 한 번씩 나오는 데모라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면 내 칫솔을 다 닦아야 이게 해졌을 때 데모를 할 수 있는 그런 칫솔이라 저도 여태 동안 사업하면서 2번밖에 못 해봤는데 그 칫솔 이게 안 버리고 모아놓고 있어요. 다 쓴 거. 그러니까요. 저게 모아놓고 있어요. 화장실에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 또 이렇게 변기 같은데 이렇게 닦는 것도 참 좋아가지고 네 그렇게 하고 있고 네. 굳이 저희 부모님 집에도 12개 더하기 12개 해가지고 막 그런 치약 쓰시다가 이제는 거의 그런 치약 안 쓰시고 그다음에 치약도 쓰시면서 딴 치약 이렇게 주셔도 그냥 버리시더라고요. 아니면 큰 고무나 작은 고무 줘버리더라고. 자기만 쓰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치약이 이빨 관리하는 데 되게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5가구 중에 1가구가 쓰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뭐 비싸 가지고 5가구 중에 1가구가 쓰진 않겠죠. 그렇습니다. 다들 이빨 관리하는 게 중요한 거기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오늘 제가 우유 스토리를 누군가 한번 해 주지 않으실까 해 가지고 그냥 딱 희망자 1 이렇게 했는데 혹시 우유 스토리를 해 주실 수 있으실 분이 계시면 우유 스토리를 해 주시고 아니면 저희가 지난주 일요일 날 해 주실 분은 없으시죠? 희망자는? 네. 없으신 걸로 알고 7시 45분에 홍길이 사장님 나왔다는 동영상 혹시 다 보셨나요? 안 보셨죠?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또 다 다운을 받아 놔 버렸죠. 어딨냐면요. 잠시만요. 제가 그게 무슨 내용의 동영상이었습니까? 네. 요 내용의 동영상은 그냥 홍 사장님이 나와서 홍 사장님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제목이 뭐였더라? 원포원 관련된 상생 프로그램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시만요. 이거를 지금 이 동영상이 뭐냐면 코로나 관련돼서 이제 팬데믹 현상 관련해 가지고 아메이 회사에서 이제 원포원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옛날부터 그 진행됐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메이와 어떤 중소기업 간의 어떤 이런 상생 프로젝트에 어떤 모범적인 사례 이런 게 돼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중간쯤에는 딱 끊을 테니까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한번 제가 공유 한번 해 드리겠습니다. 한 시작하자마자 홍길이 사장님이 거의 나오시니까 3번 나옵니다. 3번.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상생할 때 모두 이익을 얻고 대립할 때는 모두 잃는다. 이런 뜻인데 포지티브 썸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요거 좀 잘 생각해 보고 사업에 적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업을 할 때는 모두 이익을 얻고 대립할 때는 모두 잃는다. 뭐 조금 살짝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포지티브 썸이라는 단어 하나 정도는 오늘 이렇게 강의에서 하나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치약이 지금 완전 품절 상태라 언제 나올지 모르시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치약을 이동철 사장님이 3박스를 주문하셨길래 제가 저희 집에 2박스를 갖다 놨습니다, 사실. 그래서 혹시 치약 부족하신 분들은
제가 치약 서포트 해 드릴 테니까 치약 필요하시면 문자 주시면 제가 지금 2박스 갖다 놨는데 지금 48개 24개인가? 벌써 또 나갔거든요. 그래서 치약 없어졌다고 하니까 오히려 치약 엄청 많이 주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 참고하시고 혹시 필요하실 일 있으면 저를 카톡 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치약으로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